대한민국의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가 EPL 득점 랭킹 3위와 4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최강 공격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황희찬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이는 손흥민이 EPL에서 8시즌 두 자리 득점을 하는 모습을 봐왔던 황희찬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철저한 자기관리와 팀을 위한 헌신으로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희찬이 눈에 띄는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웨스트햄전 기자회견에서 던진 충격적이고 단호한 발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황희찬은 자수성가형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무엇보다 주전으로 올라서기까지 감독의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시즌 게리 오닐 감독이 부임했을 때 황희찬은 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후반 교체 시간 간간히 기회가 올 뿐이었는데요. 황희찬은 이 짧은 출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의 정규 훈련 이외의 시간을 잘 활용했는데요. 직접 사비를 들여 한국의 유능한 운동 트레이너들을 데려와서 집에서 고강도 훈련을 했습니다. 체격이 큰 선수들이 즐비한 EPL에서 몸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훈련과 경기 중 순간 가속도를 올리기 위한 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휴식기에는 한국에 와서 축구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자신의 벤치 신세를 한탄하기보단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선수입니다.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실력임에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황희찬에게 후반 교체 출전의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교체됐을 때마다 골을 넣은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황희찬은 벌써 15경기 8골을 성공시키며 확실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롤모델이 되는 손흥민 선수가 있기에 팬서비스나 언론에서는 자세부터 좋은 영향력을 전수받고 있는 황희찬입니다. 황희찬의 인성은 영국에서도 소문이 자자한데요. 황희찬이 4년 연속 부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다는 소식이 영국 언론에도 소개된 것입니다. 2020년 기부를 시작한 이래 13만 파운드, 하나 약 2억 1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후원 소식도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국가대표 소집 기간에도 황희찬은 부천시청을 방문해 5천만 원을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에 기탁했습니다. 황희찬의 후원금은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몰리거나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가구 등에 쓰이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후원은 부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3.6대의 코로나 극복 장학기금 2천만 원, 모교 포항제철구의 발전기금 3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을 통해 마포어르신 돌봄통합센터, 은평어르신 돌봄통합센터, 달마학교, 구립상계 숲속지역아동센터 등 9개 복지기관에 3천만 원 상당의 방한 패딩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울브스 선수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작이기에 더욱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폭탄 발언이 토트넘 선수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놀란 선수는 바로 메디슨입니다. 8일 EPL 시즌 15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만나게 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인 메디슨 상태에 관해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때 그는 최근 메디슨이 했던 발언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주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은 6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제임스 메디슨의 주장을 반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플레이메이커 메디슨은 지난달 7일 첼시와의 리그 11라운드 홈 경기에서 경기 중 발목 부상을 입어 교체됐습니다.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2023년 아웃 판정을 받았던 메디슨입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레스터 시티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메디슨은 신입생임에도 클럽 부주장으로 임명됐고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11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공격에 활기를 더했는데요. 메디슨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 주장 손흥민도 최전방에서 많은 골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메디슨이 부상을 입기 전까지 10경기에서 8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은 메디슨이 빠지자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해 지난 4일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골을 터뜨리기 전까지 3경기 동안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메디슨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던 찰나 메디슨이 직접 내년 2월이 돼도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소식은 팬들을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디슨은 지난 4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일부 중계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마 내가 겪은 가장 긴 부상 이탈일 것이다. 혹시 모르지만 앞으로 3개월이다. 난 과거에 이런 부상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이어 부상을 당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특히 토트넘에선 더 그렇다라며 훈련장에 정말 큰 창문이 있다. 물리치료실에서 밖에 있는 훈련장이 완벽히 보인다. 모든 동료가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걸 볼 수 있다라며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직접 앞으로 3개월 정도 더 회복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호한 어투로 메디슨이 아닌 토트넘 의료진의 발표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디슨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난 이 상황에서 메디슨의 의료 면허와 그의 진단을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라며 우린 의료진과 함께 가야 하며 내가 아는 한 메디슨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의료진이 예상한 메디슨 복귀 시점은 2024년 1월 중후반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의료 전문가가 아닌 메디슨의 발언보다 구단 의료진의 진단을 신뢰하면서 메디슨의 생각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손흥민 같았으면 부상에도 불구하고 팀을 위해 빠르게 복귀할 생각을 했을 텐데 메디슨은 의료진보다도 2개월이나 뒤로 미뤄 복귀 시점을 말해 포스텍 감독을 당혹해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에서 2명의 선발 명단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은 지난 경기 중 손흥민을 화나게 했던 브라이언 힐이고 다른 한 명은 로메로를 대신해 뛰었던 에메르송 로얄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6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전에서 2가지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이는 크게 고민할 가치도 없는 쉬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전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돌아오기 때문에 에메르송의 벤치 복귀는 예견된 일인데요. 그는 지난달 첼시전에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으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맨시티전을 끝으로 징계가 풀렸습니다. 다음 경기부터는 데이비스와 로메로 조합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스는 웨일스 대표팀에서나 토트넘에서나 중앙 수비수 경험이 있기에 에메르송과 경쟁에서는 우위입니다. 로메로나 에메르송과 달리 왼발잡이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브라이언 힐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생 윙어인 그는 최근 토트넘 공격진의 줄부상으로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지난 경기에서 패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좋은 기회를 모두 놓치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히 뛰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고 피지컬도 약하기에 상대 수비에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는 맨시티 수비수 카일 워커에게 번번이 막히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후방에서 패스 실수를 저지르며 위기를 자초하곤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중앙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를 투입했는데요. 힐의 경기력이 그만큼 최악이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풋볼 런던은 힐 대신 호이비에르가 처음부터 경기장에 나설 수 있다. 호이비에르는 맨시티전에서 토트넘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줬고 무승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시티전이 끝난 뒤 호이비에르가 도움이 됐다. 그는 후반전에 뛰어났다. 그의 경험은 우리 축구에 대해 훨씬 더 많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전반전처럼 패스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으로선 호이비에르가 잘해준다면 굳이 힐을 기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이비에르와 이브 비수마가 중원에서 싸워주고 지오바니 로셀소를 한 칸 전진 배치해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대안 쿨루셉스키도 원래 포지션인 측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철하고 직관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웨스트햄전에서 손흥민의 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손흥민의 득점 행진에 다시 불이 붙길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